남들 가성비 자축 매트입니다. 무게는 1kg 정도 되고요. 남들 넉넉한 사이즈, 휴대성, 그다음 저렴한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겨울에 단독으로 쓰기엔 좀 한기 차단에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럴 때 남들 가성비 이런 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한기 차단 좀 더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분명히 장점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헬리녹스 라이트 코트 위에 가성비 자축 매트, 방고 자축 매트를 깔고요. 그 위에 남쪽 가성비 중국산 오리털 침낭을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잠깐이 끝났고요. 그 다음 제가 남쪽 가성비 뭐 난로라고 얘기했던 리뷰했던 티타늄 난로를 지금 세팅했습니다. 이 텐트도 한 10만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사계절 TP 스타일의 텐트인데, 이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육각 형태의 TP 텐트에 비해서는 내부 공간이 좀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각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좀 더 높죠. 죽은 공간이 덜합니다만 내부 공간은 아주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다는 게 침낭을 딱 두게 되면 똑같이 그냥 마주하는 상태의 각, 그 다음 기둥 중심으로 해서 한 명 더 누울 수 있는 정도 공간, 그 정도 2인용이 2명이서 조금 여유있게 누울 수 있는, 그래도 가성비 나도 괜찮고요. 그 다음 지금 난로를 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홀잭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언젠가 리뷰 한번 했었는데, 겨울에도 한번 요걸 사용해서 이 눈밭에서,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이지만 눈밭에 눈이 치워지지 않은 이 야생 그 느낌 그대로의 이 눈밭에서 한번 오늘 밤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 아래쪽 부분은 요건 스노우 스커트가 없습니다. 머드 플랩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지금 주변에다 덮어서 눌러줬고요. 바람이 들지 않도록 했고, 주변에 죽은 나무라고 이용해서 오늘 땔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병마 곡톱, 가성비, 요거는 병마 곡톱에 30cm 짜리입니다. 30cm 짜리. 30cm 짜리. 정말 가성비 좋아. 10분. 30분 내에 실제 상황에서는 뭐 일몰전 이런 작업은 다 끝내서 해야 되겠죠. 장가지는 장가지로 모으고, 긴가지는 긴가지. 이런 것도 다시 톱 같은 걸 이용해서 다시 잘라주면 좋습니다. 가지 사이즈별로 모아둬야 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중간 가지들 따로, 장가지들 따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사이즈별로 분류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마찬가지. 그지? 중간. 중간. 장가지.
중간한테 자르면 아래쪽 부분부터 필요한 만큼 자른다고 했죠? 이제 굵은 것이다. 어떤 때는 톱으로 하는 게 빠른 경우 있어. 굵은 나무는 톱으로 하는 게 빠르고요. 손목이와의 굵기는 나대가 좀 쉽습니다. 물론 이걸 톱으로도 써먹고요. 다듬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나대로 조금 톱으로 좀 하기 어려운 것은 나대로 좀 다듬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거 톱으로 하기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 짧으니까 나대로 하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톱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난로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런 가지들은 넣기가 어려우니까 나대로 좀 다듬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톱으로. 이런 것들 난로 넣기가 좀 어려워요. 잘라줘야죠. 잘라주고 톱으로. 뭐 나대로 해도 충분한 굵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나대로 이제 잘라줍니다. 딱 쳐보니까 정말 단단해서 나대로 한 거보다 톱이 더 편합니다.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어요. 적절한 도구를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몰 시간이 다 됐어요. 일몰이 다 됐어.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일몰 시간이 지금 됐기 때문에 많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지금 텐트, TP 설치하고 바람이 들어올 만한 곳은 눈을 다 덮었고요. 난로가 지금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난로에 불을 붙이고 내부 온도를 좀 올릴 예정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호화로운 호텔 수준이죠.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참전 상황, 비박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생존 배낭을 뭐 꾸려서 하더라도 이 난로가 있다는 것 자체, 그다음 충분한 침낭과 매트 이런 것들이 갖춰졌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그 보온적인 부분에서 이전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지금 호화로운 상태예요. 먹을 것도 있고요. 라면도 챙겨왔고 물도 충분하고
불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따뜻한 침낭과, 상대적으로 고급 침낭은 아니지만, 그 다음 남자 가성비 매트, 남자 집에서 띄울 수 있는 또 소형 야전 침대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을 보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벌써 심리적 안정감이 이제 드네요. 자, 불 한번 켜봅시다. 기본적으로 젖은 나무를 밑에 좀 깔아야겠다. 두껍고 젖은 나무를 좀 깔아야겠어. 좀 젖어. 잠깐씩. 다음 굵은 가지는 페더스틱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건 불이 좀 장가지에 옮겨 붙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줘서 불씨를 조금 만들어 놓는 그런 용도로 스탠바이 시켜 놓고요. 자, 기본적으로 좀 휴지 여기에 저 바세린 같은 거 제가 많이 쓰죠. 바세린도 좋아. 좋고. 자, 또 방수도 되고 케이스도 튼튼하고 또 화력도 좋은 구두약, 제가 비상으로 불쏘시개 대용으로 챙기면 좋다고 했죠. 그죠? 필요한 만큼 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체 연료랑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들어 쓰고 또 다음에 쓸 수 있고, 방수 능력도 좋고 구두약, 그 다음 휴지도 좋고 낙엽도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옮겨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손 닦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상태에서 떼면, 자, 이걸 구두약으로 옮길게요. 이쪽에 보면 보겠지만 그만큼만 도 괜찮아. 낙엽 위에도 좋고요. 사실 장가지 위에도 올려도 좋습니다. 손을 딱 젖은 휴지긴 하지만 여기에 구디약을 이렇게 옮겨갖고 닫고, 여러분 생존변에 발화 촉진제가 될 만한 것들을 챙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태에서 여기 이제 파이스틸을 여러분 튀겨서 불 붙여도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파이스틸 제가 안 튀길게요. 벌을 충분히 좀 긁어놓고요. 위에다가 큰 힘 안 주고 슥슥 긁으면서 가루 긁고 또 불꽃이 튀겨 지금 그렇게 했죠. 자, 그 상태에서 옮겨 붙었죠. 나무 위에다 지금 올려놨으면 안전을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같은 장가지를 또 불에서 올려주죠. 지금 눈이 와서 습기를 많이 먹어서 불이 쉽게 붙는 게 없어요. 중간 가지를 또 올려주고. 장가지들도 틈틈이 이렇게 해주고. 기다립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불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심지어 안정감이 있죠. 확인했으면 등급구멍 가보여주고 됐습니다. 이제 난로 불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좋아. 자, 요 메스틴 하나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메스틴은 탑앤탑에서 나온 메스틴인데요. 용량 한 1.5 리터 정도 됩니다. 1500cc 정도. 전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이게
주문할 때 이 정도 부피를 몰랐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높이도 꽤 되는 편이고요. 부피가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미군용 그 메스틴을 썼을 때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 형태의 뚜껑이 있고요. 그다음 안쪽에 이렇게 찜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만두 같은 것들, 또 뭐 새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쪄먹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기능적입니다. 용량이 정말 큽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라면이 수납되고 이만큼 공간이 남습니다. 지금 라면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트로 이렇게 메스틴, 그다음 찜 받침대, 사각 뚜껑과 그다음 이렇게 보관 주머니가 있습니다. 요거를 미군용 메스틴 요 비교 보면 두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보세요. 두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다음 높이 뭐 두께 차이가 이 정도 나고요.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원형이라서 뭐 상대적으로 이 테두리 부분이 잘려 나가서 좀 부피가 작은 느낌이 들죠. 이거는 뭐 사각형이라서 부피가 좀 큰 느낌이 듭니다. 두 개 비교하면 이 정도. 여기 휴대성이 확실히 더 낫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용량은 이 제품보다 당연하게 적은 편이죠. 이것도 미군 메스킷 같은 경우도 실제 써보면요, 이거 깔끔하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좋아요. 거의 식판 개념에 가깝죠. 두 군데로 나눠서 식판 개념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뭐 끓이는, 이거 라면 하나 충분히 끓여집니다. 아슬아슬하긴 해요. 두 개는 안 되고 하나 정도는 충분히 끓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열을 받으면 이 변색이 돼요. 그 단점입니다. 열 받으면 변색되는 부분이 있지만 남도 휴대성, 부피, 활용성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관하게 되죠. 딱 물려서 뚜껑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그런 어떤 딱 맞게 떨어지는 수밀성, 뭐 이것도 잘 눌려지네요. 수밀성이 좀 떨어진다 했더니 안에 찜 받침대 때문에 유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 사실 뒤집으면 빠지긴 하네요. 확실히 잡아주는 것은 미군 메스킷이 더 낫고요. 전체적인 어떤 용량 부분에서는 확실히 크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 용량 500ml, 1리터, 1.5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눈금이 일단 1리터까지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00ml 저거 보면 거의 뭐 라면의 어떤 용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면을 한번 끓여볼게요. 물. 오늘 저녁 식사는 라면. 지금 500ml 정도인데 실제는 500ml 일단 물 용량 500ml 맞췄어요. 그래서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군 메스킷도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남대로 이 제품도 1인용보다는 2인용에 좀 적합한, 한 번에 이런 물 끓이고 조리도 가능하고 또 생존 배낭에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같이 넣게 되면 부피를 오히려 더 줄이는 효과가 있죠. 그런 개념에서는 이 구조상으로는 이 사각 형태가 일반 미군용 메스킷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일단 구성은 나쁘지 않고 가격도 3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뭐 다용도 받침대로 써도 되죠. 물건을 여기에 넣어도 되고요. 찜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개인 캠핑 갔을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조리를 할 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닫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국산 제품이긴 합니다만 스테인리스를 가공하다 보면 연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근데 확실히 중국산에 비해서는
제가 닦아보니까, 뭐,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좀 끓여서, 그 다음 이제 여러 번 닦아내다 보면, 묻어 나오는 양을 보면 확실히 국산 제품, 탑앤탑 제품이 좀 덜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온 건 아닌데 덜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부 세척과 한번, 이거 연마제를 닦아내는 과정은, 식기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중국산은 티타늄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산 식기들은 정말 시커멓게 나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시커멓게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국산이 좀 더 위생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근데 이 제품도 아예 안 나온 거 아니었어요. 닦아보니까 좀 나오긴 합니다. 한 번 정도만 잘 세척하고 나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거는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똑같은 반복적으로 세척을 했지만 그래도 탑앤탑 국산이라서 그런지 좀 위생적인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씻기다 보니까 공업용 처리는 좀 지양한 게 맞겠죠. 그래서 식기는 뭐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잘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확실히 양이 적었어요. 닭까지 연마제 묻어 나오는 금속가루 묻어 나온 게 확실히 적었습니다. 가려 올려봅시다. 지금 온도계를 안 갖고 와서 영하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지금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는데 상당히 춥네요. 난로에 완전 가까이 가지 않은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의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전혀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날씨가 춥다고 영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긴 했는데 확실히 춥긴 춥네요. 완전 이렇게 밑에 눈까지 이용해서 스노우 플랫 대신해서 다 틀어 막고 난로까지 피웠는데도 온기가 잘 안 느껴집니다. 완전 가까이 가도 느껴지려고 말라네요. 이 정도 돼도 온기가 안 느껴져요. 여기에 끓고 있어요. 혹시 2개 끓여도 되겠는데? 2개 끓여도 무난할 것 같은데. 야, 너구리 지금 다시마 이따구를 넣었다. 이따위를. 야, 너구리 다시마를 요만한 걸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따위를 넣어가지고 다시마를 넣었다고. 옛날에 정말 컸거든요. 이런 걸 넣었죠? 장난한 것도 아니고 부스러기를 넣은 거야 완전히. 야, 진짜 요거 2개 조각, 요거 2개 넣네. 와, 생색을 내질 말든가 아니 제대로 넣든가. 가격은 올랐는데 영심 하여튼 이거 초심을 완전히 잃었어요. 일단 마늘을 넣었습니다. 충분히 2개 정도 끓여도 무난합니다. 미국 메스킷 같은 경우는 2개 넣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얘는 뭐 2개 정도고 넣어도 괜찮을 정도. 넉넉한 공간 여유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김치 같은 거 사왔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했어. 뭐 라면 끓이는 데는 큰 스트레스 없이 2개 정도는 넣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다.
나름 맛있게 끓고 있네요. 나름 맛있게 끓고 있어요. 조금 더 먹어봅시다. 시원나? 난로의 장점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들어서.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온 한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날도 좀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눈밭 위에서 이렇게 난로를 켜니까 한기가 엄청 올라옵니다. 딱 좋습니다. 딱 좋아. 이거 요리 잘 하시는 분은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자 생존 배낭에 넣기도 괜찮은 게, 이런 어떤 물을 가열할 수 있는 도구는 제가 가급적이면 챙기는 게 좋다고 했죠. 뭐 부담이나 부피가 작은 이런 컵, 등산용 컵, 물 들어준 컵 안에다가 이소가스 소형짜리 하나랑, 그 다음 남자 가성비 가스 스토브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가족이 좀 더, 인원수가 좀 된다 그러면 이런 메스킷 안에다가 비상식량과 함께 같이 넣어서 하면 식량도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파손이나 부스러기 가루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죠. 외부의 충격부터 보호도 되면서 또 패킹의 효과도 또 가지고 또 별도 분리해서 물을 끓여 먹거나 하면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집니다. 가격은 3만원대 초반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안부 요청에서 생존 배낭 꾸리는 법은 제가 예전에 찍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안전한 TV, 행안부의 안전한 TV에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한사항이 뭐냐면 10만원 범위에서 이 다이소 말고요, 그냥 1,000원 샵 같은데 그런 곳에서 한번 생존 배낭을 꾸려보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이 와서 그 1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일상 주변에 다이소보다 규모가 작은 1,000원 샵에서 생존 배낭 꾸릴 물품들을 이렇게 한번 구매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한사항은 이제 10만원이라는 가격과 그 다음 1,000원 샵 그런 어떤 제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 이 생존 배낭에 대한 부분에 뭔가 좀 개선사항이 있겠구나, 노력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때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생존 배낭에 들어가야 될 카테고리를 쭉 나눠가지고 어떻게 꾸리면 좋다, 가격이 어떤 징후는 영상 특성상 가격의 제한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구매 목록이라든가 품목들이 원래 제가 추천하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 10만원 범위에서 그렇게 꾸릴 수는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냄비가 들어있어요. 사실 냄비보다는 어떤 요런 메스킷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안되면 이렇게 물 끓일 수 있는 컵 같은 도구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는 냄비밖에 안 파는 거예요. 1,000원 샵이다 보니까 그 양은 냄비 아주 작은 거, 그게 1,000원 얼마였던가 2,000원인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넣었지만 실제는 냄비보다는 이런 메스킷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물 끓이는 도구 혼자라면 이 정도, 아니면 중국산 여러분들이 그 포트, 제가 또 몇 번 소개했던 1, 2만원짜리 우드스토브와 같이 있는 물 끓이는 도구 포트, 아니면 물통과 같이 물 끓이는 도구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어떤 스텐 물통 세트, 그런 것들로 꾸며줘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또 의약품이 없어서 1,000원 샵에는 의약품을 팔지 않죠. 1,000원 샵은. 그래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뭐라 그러냐, 응급처치 약, 그때는 뭐 타이레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이랑 뭐 그 정도 넣었었고, 그 다음 이제 비상식량은 천연샵이 안 파니까 거기서 비상식량으로 뭐 초콜릿이나 육포 이런 것들, 휴대성이 좋고 남대로 열량이 좀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꾸며졌죠. 개인적으로 뭐 에너지바, 그다음 시리얼을 추출하는데 그때는 그 시리얼이 거기 팔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옆에 천연샵 옆에 있는 GS24인가 거기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금액을 정해서 꾸리려면 제한이 됩니다. 제가 2022년 생존 매장 리스트를 제가 조만간 공개를 하겠지만, 조금 더 제가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할 예정인데, 이 국물 먹기가 좋네요. 미국 멕시키 같은 건 좀 둥글어서 국물 먹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서리 각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 먹기가 나쁘지 않나. 뜨끈뜨끈하게 보니까 확실히 몸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생존 변형에 물 끓인 도구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는 천원샵 옆에 있는 GS24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또 제한이 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도 10만원 넘지 않은 범위에서 구매하는 어떤 한계점 때문에 물품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만, 중요한 건 그 카테고리가 중요합니다. 그 카테고리를 제가 제시한 그 카테고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품들을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한다 그러면 빠뜨리지 말고 각 카테고리마다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가성비 제품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증된 성능의 제품을 넣게 되면 웬만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생존 매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기, 금액 이런 것보다는 카테고리가 중요해요. 제가 생존 매장 여러 거 꾸려서 테스트 보면 그 카테고리 중심으로 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없이 잘 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존 매장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은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행안부에서 올렸던 안전한 TV일 거예요. 안전한 TV에 거기 있는 그 영상 중에 제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설명한 그걸 참조를 해서 일단 꾸리시면 되고, 2022년 생존 배낭은 조만간 제가 최신 어떤 장비들, 또 남도 테스트 검증했던 것들로 다시 한번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EDC 개념으로 가지고 다니는 헤드 랜턴입니다. 굉장히 소형화된 제품인데, 이건 패치에서 나오는 빈디라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35g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별도의 건전지는 제공되지 않고 자체 건전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가 있어서 이렇게 머리에 맞게끔 스트랩을 조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밝았을 때 200루멘이에요. 200루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두운 광량이 아닙니다. 이 작은 크기에. 그리고 물론 이제 사용하는 어떤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조작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확인 LED 3단 조절 있고, 그 다음 길게 누르게 되면 이제 적색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량이 적게 필요한 곳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건 SOS 신호, 우주 신호개념으로 이렇게 씁니다. 길게 한 2주 정도 누르면 바뀝니다. 길게 눌러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LED 꽤 밝아요. 지금 텐트 안에 가장 밝은 200루멘을 했을 때 상당히 밝은 광량을 보여줍니다.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눈밭에 지금 달이 휘영청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빈디 200루멘으로 한번 앞쪽을 조사해 볼게요.
1단, 2단, 3단 가장 밝은 겁니다. 지금 거의 전면부에 웬만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물 같은 것들은 식별이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나 광량 구조력이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걸로 나무를 조금 더 다듬어볼게요. 뭐 이런 작업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굉장히 밝습니다. 눈앞에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 등산용뿐만 아니라 러닝용으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제품 자체가 이제 그런 초경량을 남도 염두에 두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경량화했던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빛이 어둡지 않아요. 아주 지금 만족스럽게 밝습니다. 이 3단 가장 밝은 200루멘을 했을 때는 확실히 눈앞에 전체적인 어떤 지형이라든가 어떤 특징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끔 밝습니다. 아주 밝아요. 시선을 따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헤드램프의 특징들이 잘 반영된 괜찮은 정말 EDC가 되죠. 왜냐면 워낙 휴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웬만한 작은 제가 가지고 있는 후레쉬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그런 후레쉬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랜턴 기능이 없죠.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양손을 다 써야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탈출 같은 거 할 때는 양손을 다 써야 되겠죠. 뭐 위험한 지형 같은 것들 헤쳐나오고 장애물을 치우려면 양손을 쓰는 게 좋죠. 단일 이 손에 들고 한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빈디는 EDC 개념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남대로 괜찮아요. 한 5만원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남대로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선 확보가 잘 되네요. 시야 확보가 아주 좋아요. 시야 확보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보는 어떤 시각을 그대로 따라가서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밤을 보내려면 저 정도 양으로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뺄감을 확보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앞쪽을 계속 보고 가고 있는데 충분히 한 10m까지는 지형 위치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빈디 자 빈디 헤드랜턴 사용한 후기 자 말씀드리면 정말 가볍다.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 물론 이거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패출 자체에서 교체 가능한 아이코 기타 몇 가지 모델들에서는 전용 교환 배터리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완전 내장 배터리, 교환할 수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너무 뭐 사용기간이 짧아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4, 5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제조사에서 얘기하니까 한 4, 5년을 쓰다가 많이 배터리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결국은 폐기를 하고 새로운 걸 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감안해도 괜찮다. 충분히 감안할 만하다. 그다음 빛이 소형이다 보니까 멀리 요즘 나오는 200루멘 기준으로 했을 때 멀리 조사되진 않지만 근거리 한 10m, 특히 5m 범위에서 정말 시인성이 아주 좋게 물체라든가 특징 지형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가볍다. 휴대성이 정말 좋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EDC뿐만 아니라 기타 뭐 생존 배낭용으로 넣기에는 조금 문제가 배터리를 계속 관리해주기 때문에 생존 배낭용으로 넣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생존 배낭용 랜턴이라든가 헤드랜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프레시보다 헤드랜턴을 추천드리고 헤드랜턴을 할 경우에는 남들 가성비 제품 중에 라디오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AA 건전지 아니면 AAA 건전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교체용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일상에서 EDC용 차량에 두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비치해 두시거나 그렇게 해서 비상용 대비해서 아니면 일상 다니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어둠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쓰기에는 괜찮다. 특히 양손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기존 이런 휴대용 EDC 랜턴들에 비해서는 EDC 랜턴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장점을 가집니다. 이건 한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 제품은 나이트코어에서 나온 제품인데 약간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기역자 우리 글씨 있죠? 기역자 글씨를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글씨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AA 건전지 하나로 사용되는 랜턴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EDC로 즐겨 챙겨 다니는 아웃도어든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아이코 헤드랜턴의 백업으로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여기 또 상당히 밝아요. 직진성이 확실히 좋네요. 이것도 아마 200루멘 정도밖에 안 되는 텐데 직진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저 정도 비쳤다 칩시다. 저 정도 비쳤다 칩시다. 밝았을 때, 자, 이번엔 빈디로 해볼게요. 가장 밝았을 때 확실히 다르죠? 빈디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직진성이 좀 떨어져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대신 광량 범위가 좀 더 넓은 편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나이트코어의 EDC 오레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확실히 직진성이 좋죠. 쫙 퍼져나갑니다. 확실히 직진성이 좋아요. 저기 보면 30m 정도까지 쫙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 가장 낮게 2단의 낮은 단계에서의 빛이 빈디의 가장 밝은 단계의 빛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각각의 어떤 뭐 제조사가 의도했던 기술적 요소와 그다음 의도했던 뭐 제품의 기대 효과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네요.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빈디는 충분히 EDC로 챙겨 다니기에 나쁘지 않은 일상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챙겨 다니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무게. 그다음 양손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양손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양손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레 발생되는 정전 상황이라든가 어두운 상황들, 도시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두운 상황들, 일시적 어떤 정전 상황이라든가 랜턴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요. 넓게, 짧게. 나머지는 이런 EDC 글씨는 좁게, 멀리 뭐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긴 한데 연속의 특징은 넓게, 짧게 이런 게 아니면 양손을 쓸 수 있어. 가장 큰 장점.
이수가스 여기 커버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수가스에 점화장치 겸 스토브로 사용될 수 있는 가스 스토브 있습니다. 저가의 제품 중에 한 2만원 정도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게 코베아에서 나온 거죠. 코베아에서 나온 국산 제품이니까 좀 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보장이 된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 이렇게 이수가스 결합해서 비상 상황에서 생존 배낭에 이렇게 들어가도 좋고요. 그다음 진짜 등산 악천후를 고려해서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한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정말 비상용품을 챙겨 다니는 거죠. 평상시 이렇게 해서 산에서 끓여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악천 상황이나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면 빨리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젖은 환경, 눈이 이렇게 쌓인 환경에서 부식기술, 자연 부식기술 구하고 만들어서 또 바람을 최대한 불지 않는 곳을 또는 그런 방풍의 효과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좀 쉽진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이수가스 연결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바로 얼음, 눈 이런 것들 데워서 끓여서 저혈증 환자 또는 본인이 먹으면서 버티는, 또 불을 피울 수 있는 중요한 토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불을 피울 수 있는 어떤 원천적인 도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 안 합니다. 코베아 이게 뭐더라? 중국산이 좀 깸직하다 그러면 코베아에 나온 이렇게 소형 가스스토브 있습니다. 2만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메시망 같은 보관 주머니에 넣어서, 이거 왜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커버에다가 이 이수가스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부에 습기가 발생하면 이 부분 있죠, 아래쪽 부분, 여기 녹 잘 씁니다. 이 이수가스 같은 게 아래쪽 부분 녹이 잘 쓸어요. 이게 녹이 핀다고요. 그러면 그 컵에도 녹이 그대로 묻어나서 컵을 버릴 수 있죠. 물론 먹으려면 먹겠지만 건강상에 그렇게 좋지 않겠죠. 녹물을 먹는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녹이 발생하면 이수가스 자체의 어떤 보관 용기의 밀폐성,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하여튼 이번 부탄가스나 이수가스에 녹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보인다 하면 그것은 벌써 용기로서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냥 폐기해야 됩니다. 아끼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3년 이상 지난 건 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기 중에 습기든 어떤 보관 중에 어떤 습기든 그 틈 사이 어딘가가 녹이 쓸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압력의 문제, 폭발의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에.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거 겉으로 표면적으로 괜찮으니까 써야지,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작은 안전 관리 미흡에 의해서 큰 사고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3년이 넘어간 제품은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3년 지났는데 표면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괜히 생존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위험한 생존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탄가스든 이수가스든 명시되어 있는 유통기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뭐라 해야 되나요? 녹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부풀어온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충격에 의해서 찌그렸다. 그러면 버리세요. 버릴 때 구멍 내가지고 캔 따개 같은 거 이용해서 구멍 내가지고 그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이수가스는 부탄가스는 똑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렇게 딱 홈 걸고요. 꺾어주면 여기 이 부분이 뚫립니다. 쉽게 뚫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고압력의 가스 캔 관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다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권장기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용 안전기간, 그 다음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 날짜를 무조건 지키세요. 무조건 지키시고, 그 다음 뭐냐, 재충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재충전기 있습니다. 그죠? 조금 남았다 그러면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 아깝긴 아깝죠. 재활용하기 위해서 또 그걸 다른 곳에 다시 완충시키는 그런 재충전기 있습니다. 어댑터. 그거 하지 말란 겁니다. 왜냐면 이런 어떤 기기도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주입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단순 아답터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그 노즐 부분에 손상이 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끔 계속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전한 게 아니까 이 고압통에 대한 어떤 충전기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장비로 충분히 검증된 장비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답터 같은 걸로 겉으로 보면 충전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스 라이터 충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작은 실수 하나에 아니면 그 제품 하자 문제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 기본 보관 용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압력에서 아주 미세한 가스가 새어나올 수도 있죠 나중에. 그러다가 뭐 밀폐된 공간에서 불 한 번 잘못 튀겼다가 폭발 사고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사용 중에 폭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거 몇백원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낀다고 안전해지거나 그거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존성이 더 오히려 그런 게 생존성 더 저해한 요소예요. 그런 안전에 대한 특히 이런 고압 가스의 보관 용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절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의적 판단해 가지고 사용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생존 기술입니다. 정해진 어떤 그 규격과 정해진 그 권장 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것이 진짜 생존 기술. 이걸 어거지로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생존 기술이 아니고 어쩌면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런 것들은 절대 안전 원칙 벗어나지 마세요. 이런 폭발 사고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화재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생겨요. 어쨌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물 끓이는 포트 그리고 요 이소가스 몇 그램짜리죠? 이소가스 요게 110g짜리입니다. 충전량 기준으로 110g짜리. 요 정도면 이게 일반적인 물 끓이는 포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거랑 2만원짜리 국산 코베아 이런 이소가스용 가스 스토브랑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 비상상황에 쓰면 됩니다. 이소가스는 직접적으로 이 철과 맞닿게 하지 마세요. 여기 물기 제거가 안 돼요. 마시고 나면 물기 제거 안 된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집어넣었다가는 녹이 쓸어버립니다. 용기도 위험하고 그 다음 컵 자체도 녹이 묻어 있어서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뚜껑으로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면 돼요. 방금 제가 한 매듭은 프로식 이렇게 부르는 매듭입니다. 제가 타프 리치 라인에 텐션 조절할 때 많이 쓰죠. 지금처럼 이 봉에도 이렇게 마찰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막 카라빈 연결해서 장기를 걸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저 같은 경우는 양말이 좀 젖어서 가까이 두면 또 탈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죠. 이 공기에 건조가 될 수 있게끔 양말이나 뭐 장비 같은 것들 이렇게 그런 난로 가까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 여러 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매듭 중에 제가 강조하는 매듭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루지크 매듭이에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 등반을 할 때 하강의 어떤 브레이크, 자동 브레이크, 보조 역할의 브레이크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발자강을 쓰든 카라빈을 쓰든 뭐 전문 하강기를 쓰든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려고 보조적으로 이 프루지크 매듭을 한 번 더 연결을 해줍니다. 그럴 때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매듭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 매끄러운 알루미늄 봉 이 표면에도 밑에 하중이 걸리니까 딱 그 위치, 내 원하는 위치에 딱 조절이 돼요. 위치가 조절이 됩니다. 그죠? 딱 이 위치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쓰는 매듭. 그 매듭은 잘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여러가지 상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필수 매듭법 7가지 정도 제가 많이 쓰는 또 잘 응용하는 매듭법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프루지크 매듭을 한번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묶는 법은 제가 많이 여러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걸 보여줬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프로지크 매듭 또는 플러식 매듭 이렇게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어떻게 묶는지 굉장히 단순합니다. 쉬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비가 내리나? 자, 일단 오늘 사용한 장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남들 제가 가성비로 얘기했던 방고의 자축 매트 트랙 3, 여기 한기 차단 지수 뭐 R밸류가 한 4 정도 됩니다. 4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라이트 코트 헬리녹스 라이트 코트 위에다가 지금 사용했고 밑에 완전 얼음판 눈밭입니다. 라이트 코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한기 차는 능력이 없죠. 사실 저 허리가 좋지 않아서 그냥 바닥의 굴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그 하나의 어떤 매트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 한기 차단은 지금 이 자축 매트, 가성비 자축 매트가 있는데 진짜 바닥의 한기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닥에 직접 닿은 상태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공간에 띄운 상태에서도 한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얼음 때문에 한기는 정말 지금도 한기가 바로 느껴질 정도의 한기를 아주 잘 차단했어요. 겨울에 충분히 쓸만합니다. 가성비로 쓸만한 방고 트랙 3. 이 침낭은 중국산 오리털 침낭인데, 제가 이게 중앙지퍼식을 좋아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추웠습니다. 추웠어요. 보온동력이 엄청나게 좋진 않습니다. 어제 뭐 몇 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꽤 추웠다. 난로를 피고도 지금 난로 주변만 얼음이 녹았지 나머지 얼음이 녹지 않을 정도로 추웠고, 날씨 변덕이 좀 심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기도 하고 바람이 엄청 불기도 하고, 하여튼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좀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가격은 20만 원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또 스펙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가성비에 뛰어난 모델을 할 수 없는데,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중앙지퍼식이라서 마음에 드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완전 극동계는 힘들고 영하 10도 정도 범위 내에서는 쓸만합니다. 근데 어제는 추웠어요. 자, 여기 밤에 사용했던 여기에 밤에 제가 사용했던 반고 트랙 3라는 스탠다드 모형. 그러니까 여기 숏 있고요.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짧게 휴대성 좋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요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경량의 거의 뭐 엉덩이까지 오는
짧은 쇼 모델을 쓰시면 되고, 그런 어떤 경량 필요하신 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요거 겨울용 써도 괜찮습니다. 오토 캠핑 때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두껍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한기 차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헬력스 라이트 코트는 전혀 알연료 상관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뭐 바닥에서 직접적으로 몸이 닿는 것을 방지 차원에서 띄워주긴 하지만 결국은 한기 차단은 이 녀석이 했는데 밤새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상당히 성능이 괜찮다, 믿고 사셔도 될 것 같다. 가성비 자충 매트, 동기용 매트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다. 자, 밤에 바람과 비를 잘 막아줬습니다. 남들 가성비가 괜찮은 TP형 텐트라 생각돼요. MCETO? 모르겠어. 브랜드는 뭔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너 텐트도 제공이 됩니다. 이너 텐트 제공되는데 저는 이너 텐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쓰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비 한 방울도 안 들어왔어요. 바람 불고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난로도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홀잭, 난로에 사용된 홀잭도 기본적으로 제공돼요. 특별하게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 불빵은 아니고 아마 찌꺼기가 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냥 나무에 걸어가지고 줄로 연결해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다. 굳이 지지대를 쓰지 않더라도 자립, 비자립이긴 하죠. 근데 팩다운을 해서 네 군데만 딱 해서 당겨 올려버리면 나무에 걸어버리면 씁니다. 그러면 내부에 폴대를 안 세워야 되니까 공간 활용도가 더 좋아지죠. 확실히 사용도가 괜찮았고 만들면서도 좋았습니다. 방수도 잘 됐고요. 바람에도 남들은 팩다운만 잘하면 잘 된 편이었고 이거 괜찮습니다. 추천할 만하네요. 이런 스타일의 1인용, 넉넉한 1인용, 좀 빡빡한 2인용의 난로 사용 가능한 4기를 텐트 원한다. 그러면 이 제품 충분히 가성비 텐트로 추천드릴만 합니다. 이렇게 잘 빠지지 않는 것은 이제 멀티툴 이용해서 이제 회전시키면서 좋죠. 잡아가지고 돌리듯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손으로 빼거나 물론 다른 전문적으로 빼는 도구도 있겠지만 멀티툴 이용해서도 좀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멀티툴 돌리면서 이것은 버닝칸의 티타늄 팩인데 겨울에 쓰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막 끝이 휘고 아니면 때리다 보면 여기 가운데가 휘는 경우가 있어요. 땅이 너무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내구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거 보면 콘크리트에다 막 때려박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길래 괜찮겠건 했는데 실제 이거 휘어진 경우가 많아서 한 3개 버렸어요. 그나마 이거 좀 양호한 편인데 땅이 단단하면 티타늄 팩, 특히 버닝칸 이 팩도 휩니다. 개인적으로 겨울에는 스크류 팩 같은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휘지도 않고. 이것도 티타늄입니다. 이게 AGM에서 나온가? AMG인가? AMG에서 나오는 티타늄 팩. 겨울에는 여기 나왔습니다. 백업으로 요거 갖고 요거랑 섞어서 갖고 다니죠.